안녕하세요. 타이거 스포츠 아카데미의 타이거스입니다. 오늘은 현장을 가다 내장산의 우화정 단풍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단풍 촬영하는 모습, 그 다음에 필터를 촬영하는 내용, 이것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H&I의 K-시리즈 설명드렸고 후속 서비스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K-시리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K-시리즈에 있는 그라데이션 필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장착하는 모습부터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K-시리즈를 이렇게 딱 열면 이렇게 다운링 어댑터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어댑터가 67, 72, 77, 82mm까지 쓸 수 있는 다운링입니다. 기본 부속품으로 동봉되어 있는 어댑터링을 사용해서 K-시리즈 필터를 장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개가 재원되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장착한 렌즈는 소니 1635GM2니까 82mm 구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82mm 구경의 어댑터를 설정해서 여기를 이렇게 어댑터링을 끼워주게 되죠. 그럼 이거는 장착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홀더를 거치하게 되는 어댑터가 되는 거죠. 장착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홀더를 여기다 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 두 부분 2개의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살짝 풀러서 이 홀더에 심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장착해주고 잠굽니다. 떨어지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돌아가기는 해도 빠지지는 않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건 이렇게 돌려서 써야 되니까 당연히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홀더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각 필터를 장착하게 되는데, 사각 필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일출 시에는 이렇게 역그라데이션 쓴다 그랬죠. 이 그라데이션 필터가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운데가 진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밝아지는 그런 타입이 하나 있고, 하나는 위에가 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밝아지는 그런, 요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타입이고, 요건 역그라데이션 타입이죠. 그래서 이건 일출 때 좀 많이 쓰는 거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일반 노멀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K-시리즈의 홀더는 사각과 원형의 필터를 동시에 쓸 수 있다 그랬죠. 사각은 그라데이션 필터, 그 다음에 원형은 ND 필터나 CPL 필터 뭐 이런 걸 같이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자석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붙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각을 장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도 혹시라도 툭 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석이지만 여기에 나사가 이렇게 있어서 요걸로 조여주면 요것도 꼭 조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안 되죠. 이제 분리가 안 되죠. 이렇게 하도록 안전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홀더에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쭉 들면 이렇게 빠집니다. 제가 ND 필터나 원형 필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ND 필터나 CPL 필터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사용하고요. 만약에 내가 ND 필터나 CPL 필터를 장착하겠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제끼시면 빈스를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CPL 필터와 ND 팔이 같이 장착되어 있는 하나로 묶여 있는 필터인데, 요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CPL과 ND8,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필터가 동시에 장착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는 거니까 ND 필터는 제외하고 이렇게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요걸 돌리면 CPL 필터 돌아가면서 형광 필터가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 빛을 난반사를 없앤다든지 할 때 요 CPL 필터를 돌리게 돼요. 근데 지금 얘는 ND8이 들어가 있으니까 3스탑 정도의 광량 감소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ND 필터를 광량 감소해서 쓸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주시고, 원형 필터를 안 쓸 거니까 이렇게 이제 아까 있었던 그 빛을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이렇게 해서 이걸 딱 장착시키면 이제 더 이상 빛이 안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라데이션 필터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H&I의 K-시리즈 필터의 장점은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 그라데이션 필터에 원형 ND 필터와 CPL 필터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는 바깥쪽에 ND 필터를 또 이렇게 사각 필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사각 필터에 이렇게 자석이니까 또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라데이션 필터와 ND 필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장노출을 위해서 ND 필터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요 그라데이션 필터, 사각 필터를 이렇게 제거하시고, 여기에 ND 필터를 딱 자석이니까 딱 집어넣으면 이제 ND 필터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되죠. 그 사각 필터의 그라데이션과 사각 필터의 ND 필터, 그 다음에 CPL 필터, 이걸 동시에 혼합적으로 한 곳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필터 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H&I K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장비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갖고 다니기가 불편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본 제공 품목 속에 가방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안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고 한 번에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편의함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장노출을 찍는 게 아니니까 ND 필터는 제거하고 그라데이션 필터로 어떻게 이 노출 오버되는 것을 커버하는지 그걸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바람이 많아서 이제 이쪽으로 도망왔습니다. 자, 여기서 구도를 잡았는데 하늘은 밝고 산은 어둡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V자 계곡처럼 이렇게 V 계곡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 부분은, 요 하늘 부분은 노출이 날아갈 거고 요 땅에 있는 부분은 이제 어두워지겠죠, 이쪽은. 그러면 여기다 그라데이션 필터를 이렇게 드시면 하늘만 광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요 옆에 있는 요런 산들도 어두워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뭐렇게 생각하냐면 그라데이션 필터를 못 써,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니다는 거죠. 쓸 수 있다는 걸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지금 이 구도는 하늘만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있어서 반영도 또 생겼죠. 그래서 요 반영이 있는 요 물 부분, 여기도 노출이 밝죠. 그럼 저것도 이제 우리가 그라데이션 필터로 커버를 할 수 있다. 광량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사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처음에는 하늘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죠. 하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땅을 노출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요 땅을 노출을 자 이렇게 주가점을 이렇게 두시고 저는 여기를 약 0.7 스탑 내려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브라켓팅 찍습니다. 한 스탑 간격으로 0.7 스탑을 낮춘 상태에서 한 스탑 간격으로 찍으면 마이너스 1.7 스탑, 0.7 마이너스 0.7 스탑, 플러스 0.3 스탑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그라데이션 필터 없이 찍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또 나왔는데 보시면 하늘이 이제 날아간 것처럼 나오죠. 그러면 이 하늘은 이제 어떻게 하냐? GND 0.9 정도의 농도의 그라데이션 필터를 넣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광량이 감소되는 게 보이시죠? 하늘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위치를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하늘이 광량이 감소가 됐죠. 동시에 땅도 광량이 감소된 게 확인할 수 있죠. 또 아까하고 다르죠? 똑같은 노출인데. 자, 이 상태에서 자, 하늘만 따로 플러스 1.3 스탑이에요. 하늘이. 그래서 하늘만 따로 이렇게 저는 이번에는 하늘은 0.7 스탑 플러스를 줄 겁니다. 그리고 브라켓팅을 찍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은 이렇게 찍혔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늘 어두운 거, 중간 거, 밝은 거 이렇게 찍혔죠. 자, 그러면 바닥을 볼까요? 하늘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물을 볼게요. 물도 같이 어두워졌죠. 왜냐하면 그라데이션 필터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물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꾸로 돌려서 넣으면 아래쪽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먹죠. 거기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해서 이게 자석이니까 가능합니다. 자석이 아니면 풀고 넣고 하다 보면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온라인이 안 맞으니까. 근데 자석이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광량이 감소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내릴게요. 자, 초점이 밑으로 내려왔더니 마이너스 1.7% 너무 많이 내려갔죠? 마이너스 0.3 정도로 맞추고 찍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늘과 요 물에 반사되는 밝은 곳, 요 두 곳을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는 산, 우화정, 단풍, 요게 이제 어두운 부분, 요 부분을 위해서 브라켓팅 3장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을 위해서 그라데이션 필터를 넣고 3장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물 반사되는 곳을 위해서 그라데이션 필터를 넣고 또 3장을 찍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 요런 부분들이 어두워졌을 거잖아요. 그라데이션 필터 넣었으니까. 자, 이제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안 되죠. 이 상태를 가지고 가서 보정을 하실 때 9장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노출량을 선택을 해서 블렌딩을 하는 겁니다. 광도 마스크로 블렌딩하면 광도 마스크로 땅을 정상적으로 찍은 요 사진에서 여기 날아간 부분이죠. 광도 마스크에서 요 하늘 부분만 밝은 부분이니까 선택이 가능해요. 그 선택한 부분을 어디에 적용시키느냐? 요 사진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3개 중에 하늘을 그라데이션 넣은 거, 노출이 마음에 드는 거 선택, 여기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럼 여기를 선택하시면 구도를 안 바꿨고 똑같이 찍었기 때문에 요 자리가 똑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럼 그거를 리플레이스 하는 거죠.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늘이 어둡게 됐던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태에서 물에 반사가 찍힌 거 여기서 난 요게 쓰고 싶어. 그러면 이것도 광도 마스크로 여기만 선택을 해서 여기를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3가지 타입의 사진을 찍었죠. 하늘, 땅, 물. 거기서 제일 적정한 노출들을 그 자리를 채워서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라데이션 필터를 써서도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광도 마스크라고 하는 거, 그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광도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게 블렌딩을 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도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필터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광도 마스크를 이용해서 노출 블렌딩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제공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이렇게 땅과 하늘과 반영 부분을 따로따로 담은 사진을 브라켓팅으로 찍어왔죠. 그래서 이건 땅을 찍은 사진들이겠죠. 두 번째는 요 하늘을 브라켓팅으로 담은 사진이고, 여기는 반영을 그라데이션 넣고 노출을 여기다 잡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세 개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요 세 개의 조합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나는 땅은 요게 좋은데, 근데 하늘이 너무 날아갔죠. 그럼 하늘 오셔서 살짝 한 스탑 아래로 찍힌 걸 보겠다. 뭐 거의 죽은 상식 없는데 여기 살짝 썼지만 이런 거는 쭉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럼 이제 요걸 쓰겠다. 그럼 여기서 정하셔도 돼요. 그럼 요거 정하고, 하늘 요거 정했어요. 그럼 요 밑에 있는 바닥인데, 요 바닥은 하늘보다 무조건 어둡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거보다 살짝 더 어두운 부분을 선택하셔도 좋고, 비슷하게 찍힌 거, 노출을 제가 바꿔서 찍었기 때문에 그 비슷하게 찍힌 거 선택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는 요거 선택하고, 하늘은 요거 선택하고, 나는 요거 선택해요. 그럼 요렇게 선택해서 요 세 장을 브랜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좀 더 밝은 하늘이 필요해. 그러면 요것과 요것과 요거 이렇게 선택하신다든지, 어느 조합이라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조합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요 조합을 한번 선택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 세 장을 어떻게 하냐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열기 하죠. 광도 마스크를 이용해서 노출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장이 이제 순서대로 제일 먼저 찍힌 거, 두 번째 찍힌 거, 세 번째 찍힌 거, 찍힌 순서대로 사진이 이렇게 수르륵 내려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세 개로 왔는데 삼각대를 놓고 찍었지만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장을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무조건 얼라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자동 맞춤, 자동 확인. 자,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얼라인을 맞춰 놓고,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사진은 이제 이 사진에 요 하얀 부분을 우리가 넣을 거니까, 기준이 되는 사진을 슬쩍 내릴게요, 순서를. 그러면 요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요 사진에 하늘 부분을 넣을 거예요. 그럼 하늘 부분이 이 사진에서 보시면 하늘 부분이 밝은 부분이죠. 자, 여기다가 Alt를 누르시고 마스킹을 누르시면 이렇게 까맣게 되죠. 막아버린 거죠, 이 사진을. 광도 마스크 오셔서 50% 밝은 영역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선택됐고, 그걸 여기다가 클릭하는 거죠. 클릭. 브러쉬로 안 보이지만 전경색으로 바꾸고, 흰색, 불투명도를 100%. 그래서 밝은 곳만 이렇게 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칠했더니 여기가 같이 어두워지죠. 왜 그러냐면 이 사진 자체가 밝게 찍혀서 그래요, 여기가. 자, 이럴 때는 1번이 아니라 2번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어두워졌죠. 그럼 이런 데 새까만 데는 안 칠해지거든요. 조금 더 밝은 쪽 부분만 선택을 하시는 거죠. 선택, 클릭.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칠해줍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칠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어두워졌다. 그럼 여기는 난 안 하고 싶어. 그러면 X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요 하늘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나뭇잎도 칠해졌어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칠해졌죠. 이거 원래는 이렇게 있던 건데 이렇게 칠해졌잖아요. 자, 그러면 요 나뭇잎은 나는 안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요 레이어에서 선택을 제거하시고, 요 레이어에서 선택, 색상 범위, 그리고 이 나뭇잎을 다 찍어주세요. 이렇게 추가. 나뭇잎이 색이 여러 개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뭇잎에 찍히는 양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하늘만 까맣게 칠해질 거예요. 까맣게 안 선택이 안 되고 나뭇잎만 선택이 됐죠. 이 밑에 것도 선택됐지만 저는 여기는 관심 없죠, 지금. 확인.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될 거고, 요 선택된 거를 여기다 클릭하신 다음에 까만색이니까 Alt 백스페이스 Ctrl D. 자, 그러면 여기는 원래대로 갔죠. 원래대로 갔고 하늘만 이제 이렇게 칠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늘만 넣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요게 됐으면 이 상태에서 제일 아래 거 위로 딱 올리세요. 여기만 하고 싶다. 그러면 요번에도 여기를 Alt 마스크 이렇게 씌우시고, 그러면 요 뚫린 두 개가 이제 보이겠죠, 여기에. 그 상태에서 자, 요렇게 여기만 선택할 거예요. 선택. 그다음에 여기다 클릭. 전경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브러쉬로 여기를 이렇게 칠해 주시면, 자, 그러면
이렇게 칠해졌죠. 근데 요 나뭇잎에도 또 칠해졌죠? 그럼 아까 우리가 선택한 거, 나뭇잎 선택한 거, 그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어디에? 요 선택 가시면, 색상 범위 가시면 여전히 이게 찍혀 있어요. 확인. 그다음에 여기다가 탁 클릭하시고 빼야죠. 요번에 흰색이니까 컨트롤 백스페이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어떤 게 이렇게 되면서 나뭇잎은 살짝 빠지고. 자, 그럼 원래대로 가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먹먹해질 수 있죠. 지금 여기가 이렇게. 그럼 이런 데는 브러쉬로 양을 줄여서 이렇게 원래대로 복구시키시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이렇게 줄어들죠. 요거를 배경으로 이미지 합치고 컨트롤 S 해서 라이트룸으로 다시 보냅니다. 이제 하나씩 저장해 놔야 되니까 라이트룸에 가보시면 이렇게 한 장이 왔죠. 10장이 되겠죠. 이제 한 장이 새로 왔으니까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에 요게 이제 온 거죠. 그럼 요 사진하고 같은 사진은 여기에 어디에도 없죠. 이렇게 해서 노출 브랜딩을 통해서 그라데이션 필터를 섞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산이나 이런 곳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밝은 곳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죠. 여기서 현상에 가셔서 크롭도 하시고 이 상태에서 나는 이제 이 사진을 보정할 때 여기서 이제 데이터 클리핑도 하고 하나의 사진을 만들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단풍의 색깔을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는 단풍을 화려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색깔을 만들어도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고 이뻐지지 않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좀 어둡고 칙칙하죠 조금. 그래서 이것만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여기서 데이터 클리핑을 먼저 다 하세요. 대기도 주고 밝기도 좀 조절하고 너무 밝네요. 그 다음에 안부도 슬쩍 올려주고 부드럽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슬쩍 부드럽게도 하고 그러면 안부가 여기가 죽어 있네요. 나무 안부 새까만 거. 이럴 때는 새까만 것만 강도 범위 이 부분만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아주 더 어두운 부분만 하고 싶을 때 대신 이거를 좀 넓히세요. 그 패드 값을 이 상태에서 안부를 조금만 자 그럼 데이터 다 살았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 나뭇잎들이 되게 어둡고 탁하죠.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만큼 되질 않고 이럴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끝났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포토샵으로 가세요. 오늘은 제가 고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광도 마스크를 통해서 노출 브랜딩 하는 거, 그 다음에 단풍잎만 이 사진에서 팝업을 시켜서 이쁘게 만드는지 그거까지만 살짝 하고 오늘은 마칠 겁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 단풍잎을 앞만 올리려고 제가 색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해도 되게 어색해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이 단풍잎들은 특히 아까도 했던 것처럼 선택, 색상 범위. 자, 여기서 이번에는 좀 정교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단풍잎을 선택하시면 그 나뭇잎이 선택됐죠. 추가. 그럼 빨간색을 선택하시면 빨간색 추가되고 여기 초록색 비슷한 것도 있으면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추가시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 밑에 게 같이 떴죠. 이렇게 하면 이거 컨트롤 Z 해서 빼시고 이렇게 확대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선택하세요. 색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포인트를 잡아서 각기 다른 색들을 잡으세요. 이거를 조금만 더 올리면 조금 더 많이 잡히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단풍잎들만 선택이 됐어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터 카메라 롤로 가세요. 이게 왜 이게 단풍잎이 칙칙하냐? 노출이 어두운 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밝기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올리면 밝아져요. 전체가 다 밝아지죠. 전체가 다. 그렇지만 포토샵으로 가면 선택한 부분만 적용이 돼요.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색깔이 훨씬 이뻐지죠.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조는 결정이 됐어요. 채도 뭐 이런 것까지 결정을 했는데 뭘 안 해가지고 색이 안 올라오냐면 밝기를 조절 안 해서 그래요. 거기에 맞는 밝기를. 그래서 밝기만 올려도 이렇게 이쁜 색으로 확 올라와요. 근데 이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 이 상태에서 여기 오토 자동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확인 컨트롤 D 하게 되면 자 여기 어떻게 적용되나 볼게요. 이 나뭇잎만 이렇게 적용됐죠. 요거를 한 번 더 하고 싶다. 만약에 한 번 더 하고 싶다. 너무 아직도 어둡다. 그러면 선택, 색상 범위 여전히 있거든요. 그대로 확인.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동 누르면 또 한 번 밝아져요. 근데 색이 너무 진하죠 이게. 그래서 자동을 끄고 이 상태에서 노출을 슬쩍만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 색들이 확 올라온 사진이 됐죠. 만약에 이제 여기다 난 좀 더 디테일을 주고 싶어. 그러면 효과에 가서 명료도라든지 이런 거 좀 더 주셔도 되긴 합니다. 색도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확인.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컨트롤 D 누르면 여기에 적용이 되죠. 보시면 이렇게 단풍잎만 싹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사진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내가 특별히 다 건들지 않아도 자, 이 사진에서 이것만 이렇게 올라오죠. 이 색들만. 훨씬 더 저기 빛이 있는 느낌을 확 줄 수 있죠. 만약에 이걸 이렇게 했더니 이런 데도 올라왔죠. 그럼 이런 데는 너무 밝아져서 채도를 잃어버린 거죠. 여기는 지금 마스킹 까만색이니까 이거를 닦아버리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데도 너무 과노출이 돼서 채도를 다 잃어버린 곳이에요. 이런 것들은 선택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교하게 선택되면 되는데 여기도 붉은색이 섞여 있으니까 같이 선택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좀 복원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쪽도 만약에 싫다 그럼 여기도 좀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닦아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단풍잎을 훨씬 더 단풍잎만 싹 끌어올려서 이쁘게 만들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너무 어둡죠. 어두워서 찐해서 채도가 되게 센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만 가서 이렇게 올려서 고기에만 적용시켜도 되고, 아니면 컬러를 열어서 빨간색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빨간색의 밝기만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 자, 필요한 곳에 여기는 괜찮아 근데 여기만 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슬쩍 올려주시고 컨트롤 I 해서 브러쉬로 이번에는 하얗게 괜찮은 쪽은 놔두고 필요한 쪽만 이렇게 칠해 주시면, 그러면 여기만 칠해줬죠 지금. 그럼 그 상태에서는 이제 거기 색을 만들 수 있죠. 좀 더 밝게 해주거나 어둡게 해주거나 이런 정도로 작업을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정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계속해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요 보정을 하시다 보면 이 단풍과 요 뒤에 백그라운드를 분리해서 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백그라운드를 만약에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하면 단풍도 같이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색깔을 잡았던 게 자꾸 무너져요. 그럴 때는 아까처럼 했지만, 자, 선택, 색상 범위 이게 잡혀져 있고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요거를 이 상태에서는 브러쉬니까 등록이 안 되는데, 자, 요 아이콘을 브러쉬에서 선택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콕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선택 영역 저장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탁 누르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름만 치시면 됩니다. 1 뭐 이렇게 저장. 자, 그러면 그리고 컨트롤 D. 자, 그러면 이건 어디에 저장되냐면 채널에 가시면 여기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컨트롤 클릭 하시면 이렇게 언제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배경이 너무 어두워 그러면 예를 들자면요, 그럼 배경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쓱 밝혔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영향은 나뭇잎에도 주고 다 주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채널에 가시면 내가 저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클릭, 그 다음에 하얀색일 때는 컨트롤 백스페이스 이렇게 하시면 배경은 들어갔는데 여기 검게 돼 있죠. 나뭇잎은 빠졌잖아요. 그럼 배경만 이렇게 움직여요. 나뭇잎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작업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정하실 때 하나의 좋은 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땅과 그라데이션 쓴 하늘과 반영을 브랜딩한 사진을 갖고 와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단풍을 이쁘게 올릴 수 있는지 이런 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노출차가 클 때는 그라데이션 필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할인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KPP에서 K-시리즈 필터 세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기본 품목으로는 ND8짜리 소프트웨어 그라데이션 필터 GND 필터, ND64짜리 사각 필터, ND8과 CPL이 같이 있는 드롭인 필터, 여기에 이제 홀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댑터들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 파우치 이렇게 세트로 구성해 주셨고요. 요거를 34%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추가로 뭐 사실 분들은 여기서 선택하셔서 추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많이 구매해 주셨지만 기간이 짧아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혹시 필터를 구매할 계획이 있었다면 한번 요거 점검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K-시리즈 필터 세트는 CPL과 ND와 그라데이션 필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올인원 필터라고 했죠. 그런 것이 한꺼번에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요 장점을 한번 누려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터 할인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다 남겨드리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